사랑스러움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배우.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꽁냥꽁냥한 작품으로 그녀가 조금 다른 연기 변주로 우리를 서서히 젖어들게 만든 순간들. 제 범주 안에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낯선 표정의 발견. 뽑을리 말고 배우 박보영을 라이벌 빅매치에서 만납니다.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벗은 얼굴. 재난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명화. 누구 깨끗한 천이랑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일은 또 그때 닥치면 또 해결 방안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는 명화처럼.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는 박보영 씨. 저도 우연히 그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저희 대표님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 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쭤봐달라고 했거든요. 데뷔 처음으로 재난 장르에 도전한 그녀는 확고한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그려냅니다. 다른 장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욕심도 좀 컸었던 것 같죠.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강인하고 침착한 새로운 눈빛과 얼굴. 러블리함을 내뿜던 우리가 아는 박보영은 없었죠. 명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자꾸만 박보영이 튀어나와서 그걸 좀 잠재우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3초 만에 빠지는 운명을 믿는 여자 승희로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그때. 뭐냐? 귀찮게 보네.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 우리 사겨.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3초래.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 왜 아니야? 너 맞아. 누군가의 첫사랑을 연기했다는 말에 사랑스러움의 결정체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이 예상을 보기 좋게 깨부수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이긴 해서 하고 싶었는데 승이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미소 대신 무표정으로 거친 말을 툭툭 내뱉고 쿨하고 까칠한 익숙해 보이지만 새로운 얼굴.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의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항상 했어요.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범주 안에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박보영 씨는 착하거나 순정적이지만은 않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공감 가는 첫사랑이었죠. 묘하게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얼굴로 관객들의 심장 박동수를 올립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현실적인 거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말을 못하는 늑대와 서로 교감을 나눠야 했고 귀신의 빙의를 해가지고 나인데 나가 아닌 사람과 로맨스를 해야 했고 힘이 너무 세서 툭 치면 날아가고 그런 상대와 호흡을 하다가 굉장히 설레고 더 행복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받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귀여운 소녀미를 벗고 누구의 아내로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을 과시한 그녀. 저희의 그 꽁냥꽁냥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에 만족하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꽁냥꽁냥한 작품으로 호흡을 맞춰서 또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 극 중에서 이병헌 씨와 대립하는 장면에선 새로운 얼굴을 끄집어내며 호평받죠.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낸다. 딱 그거였는데 선배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런 지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분노에 차오르는 막 그런 눈빛을 해야 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앉아서 같이 농담하다가 선배님 이제 오실게요 해서 응 그래 이러고 갔는데 저 눈을 갈아 낀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정말 10초 전에 봤던 눈이 저 눈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서 잠깐 사이에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아, 배우란 저런 것인가. 제 스스로 작아지는 날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너의 결혼식에선 그동안 본 적 없던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민망한 대사를 자연스럽게 내뱉고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진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옛날에 지방에서는 그런 단어를 정말 그런 뜻으로 썼다고 얘기를 해서 승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숨겨둔 장난기를 더하고 원래 대사가 그 신데렐라는 12시, 우연히는 11시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오시지 않으세요? 신데렐라는 12시, 우연히는 11시. 이걸로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등학생 시절을 시작으로 사회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그려낸 건데요. 10대 때의 그런 풋풋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내가 10대이지 않은 이상 풋풋함을 표현하기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뒤에는 조금 성숙해진 이미 지금 저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어렸을 때는 이미 뭐 아시니까 최대한 내가 옛날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지 내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계산하지 않고 이 친구가 좋으면 좋고 이 상황이 싫으면 싫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렸을 때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역시 지나면 풋풋함은 연기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럽기만 한 캐릭터에서 벗어나 사랑스럽기도 한 인물을 만들고 첫사랑에 대한 설렘뿐 아니라 그 시절 향수까지 불러일으킨 박보영 씨. 진짜 정말 타이밍이구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그 순간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서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있구나. 작품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제가 이 작품을 한 것도 타이밍이 잘 맞았고 낯선 듯 하면서도 반가운 얼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표정을 찾으려고 시도할 그녀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